전설야담, 용꿈을 위한 지성, 용수철 오원. 꿈의 용을 보면 과거에 급제한다더군. 1753년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용꿈 얘기를 들은 이진왕은 즉시 좁은 방을 수리했습니다. 이진왕은 깨끗이 청소한 방 안에 책을 잔뜩 쌓아 놓고는 방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집안일도 외면했고 친구가 찾아와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침, 저녁 밥상도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받았고 뒷간에 가는 일 외에는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집중해서 하더라도 얼굴은 왜 보여주지 않는가? 누가 얼굴을 보면 다른가?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처럼 비웃기도 했지만 이진왕은 일절 신경 쓰지 않고 출입을 삼갔습니다. 이진왕은 그 대신에 온통 용만 생각했습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는 밤낮으로 용에 관한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용의 머리에 난 뿔두가, 용의 몸을 보호하는 인가, 용의 콧수염을 가리키는 용수철, 모든 것을 물리친다는 용의 발톱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 용만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서 용의 수염은 탄력이 무척 좋아 길게 뻗쳤다가 이내 수축되어 돌돌 말리는 특성이 있기에 용수철은 훗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탄력이 있는 나선형 쇠줄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진영은 용의 이러저러한 외모뿐만 아니라 용의 변화도 마음으로 상상하곤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진영은 그토록 바라던 꿈을 꾸었습니다. 큰 황룡이 한 마리 나타나더니 웅장한 자태를 뽐낸 것입니다. 이진영은 반가운 마음에 두 손으로 황룡을 움켜쥐고 자신의 다리에 감으려 했습니다. 용의 몸이 워낙 크고 힘이 강대한지라 이진왕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동요맬 수 있었습니다. 그 직후 잠에서 깨어나니 꿈이었습니다. 온몸은 마치 실전을 치른 듯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진왕은 희망한 용꿈을 꾸었기에 크게 기뻐했고 그날부터 용이 들어있는 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경서와 사기를 비롯해 잡서류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들추어 읽었습니다. 이걸 소재로 글을 지어보자. 이진왕은 용이 들어간 문자 중에서 과제에 적합해 보이면 문장을 무수하게 지어냈습니다. 그러던 차 조정에서 정시의 명이 나왔습니다. 이진왕은 과거 보기 수일 전 과거 볼 종이를 사고자 지전으로 가서 가장 좋은 품질의 종이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나 오른쪽 다리에 용을 감았으니 오른손은 쓰지 말아야지. 종이 더미 앞에서 이진왕은 오른손을 소매 사이에 놓고 왼손만 꺼내어 일일이 뒤져서 가장 좋은 종이를 택한 후 그걸 오른손으로 뽑아냈습니다. 마치 합격자를 발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만, 동생도 과거를 본다 하니 한 장 더 사자. 형제는 한 몸이므로 이진왕은 설령 자신이 과거에 떨어져도 동생이 급제한다면 그 또한 경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앞서 했던 방식을 반복해서 왼손으로 종이를 뒤진 후 오른손으로 뽑았습니다. 이진왕은 이렇게 시지두장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형제는 과거장에 함께 들어가서 긴장된 마음으로 시제를 기다렸습니다. 성균관 원이 과제가 적힌 두루마리를 펴서 펼치자 과거 응시자들은 그 의미를 몰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초령주장, 불을초, 용용, 고루 미칠주, 담장. 징역하면 용을 불러 담장에 고루 미치다. 시험장을 가득 채운 과거 응시자들은 도무지 과제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끙끙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진왕은 용자가 들어간 문장을 수없이 연습했기에 여유롭게 일필이지하여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생도 이어 답안을 바쳤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니 합격자 명단을 적은 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사람 셋 중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진왕은 당황했으나 네 번째로 동생이 호명되자 그나마 다행이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비록 나는 떨어졌어도 동생이 급제했으니 한탄할 것이 무엇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이진항도 호명됐습니다. 합격자 6명 중에 형제가 나란히 뽑힌 것입니다. 잠깐 낙심했던 이진항은 자기 이름을 거듭 확인한 후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진항은 용꿈 덕분에 급제했다고 굳게 믿었으며 이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이면 용도 볼 수 있도다. 공부에 있어서는 정성을 다하면 뜻을 이루리라. 이진항은 한성부 우윤에 이르렀고 동생 이진영은 경기도 관찰사와 대사원을 역임했습니다.